안녕하세요. 통TV 연예 이승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재밌고 다양한 연예가 소식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화제의 연예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채림, 가오스치, 탕웨이, 김태용, 류이페이, 송승헌을 잇는 또 하나의 한중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한류 스타 추자연 씨는 중국 가수 겸 배우 리샤오광 씨와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며 함께 찍은 사진을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2012년 드라마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남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추자연 씨는 다음 달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로도 선정돼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낳은 아이에 대한 친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중 씨는 변호사를 통해 군 입대 전 모든 서류와 심사 준비를 마쳤다며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친자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최 씨는 이달 출산했습니다. 한때 연애시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핑크빛 연애를 해왔던 걸그룹 소녀시대가 연이어 결별했습니다. 지난 5월 티파니와 니쿤, 지난달에는 유나와 이승기 씨가 헤어진 데 이어 태연과 엑소의 백현도 1년 3개월의 연인 관계를 정리했는데요. 연상연하 커플이자 SM 공식 커플이었던 두 사람은 바쁜 일정 때문에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 부부가 결국 법정에서 이혼 여부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2차 조정기일에서 부인 정모 씨는 이혼을 요구한 반면 나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같은 날 대법원이 파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면서 정 씨의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수목 드라마를 평정한 용파리. 주인공인 김태희와 주원의 인기 질주에 도전장을 낸 겁없는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전작에 이어 다시 만난 황정음과 박서준인데요. MBC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제작 발표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네가 나를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드라마 킬미힐미 기억하시죠? 이곳에서 황정음 씨와 박서준 씨는 티격태격하던 남매 사이로 나왔었는데요. 이 마음만은 늘 함께라는 거 잊지 마. 이번 드라마에선 커플로 만나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킬미힐미 때 연기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서준이랑 친구랑 같이 하면서 와 재밌다. 내가 이렇게 뭔가 주면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주고받기 연기를 하면서 아 되게 잘한다 이 친구. 이번에는 또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캐릭터도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저도 정말 뭐 역할은 다르니까 그리고 다른 작품이고 다른 장면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호흡을 맞춰본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커플로 제외한 두 사람의 연기 호흡이 기대되는 그녀는 예뻤다. 서로에게 가슴 설레는 첫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너랑 같이 있어줄게. 내가 네 우산이 돼줄게. 하지만 15년 후 180도 바뀐 외모로 만난 두 사람. 제 우산 찾으러 왔습니다. 내 첫사랑이었단 말이야. 헐. 5분 남았어. 그래 성준아. 하지만 훈남이 되어 돌아온 성준은 혜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 인턴 김혜진입니다. 주성준? 김혜진? 이 혜진이 그 혜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 그쪽한테 너무 과분한 이름 같아서. 괜찮아요. 이제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줄게. 또 깜짝 놀랄 만큼 못생겨진 황정음 씨의 파격 변신도 상상 이상이죠. 매일 사랑에 빠지죠. 저는 오히려 망가지는 게 되게 편해요. 오히려. 네. 그랬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약간 우울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도까지 내가 망가져도 괜찮을까. 여배우를 우울하게 만든 비주얼. 뽀글뽀글 파마머리에 죽은 깨와 홍조는 옵션. 여기에 진상 성격까지. 감독님 원망 좀 듣겠어요. 아니 어디 모자라나?
물론 이제 정우 씨 굉장히 예쁘시지만 그 진짜 안 예쁜 여자가 주인공을 하는 드라마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현장에서 정우 씨가 혹시 이쁘게 나올까봐 되게 걱정하면서 촬영한 것들이. 한류 스타 최시원 씨의 능청스러운 연기 변신도 주목할 만합니다. 고준희 씨는 트레이드마크였던 단발머리를 과감히 쇼트커트로 바꾸며 이미지 변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예뻤다의 네 배우의 활약 꼭 지켜볼게요. 한정음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외모가 좀 망가져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망가지는데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못생겨 보이도록 노력했는지 궁금하고. 정음 씨 당황하지 않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침착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동료 배우들이 더 당황해하죠. 네, 여러분 지금 황정우 씨의 고해성사를 듣고 계십니다. 사회자까지 황급히 수습에 나선 그 말. 지금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미 하셨어요. 이미 했죠. 여기 다 근데 해주셨어요. 정말 저는 그냥 원래 예뻐서 그렇게 망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네, 여러분 지금 황정우 씨의 고해성사를 듣고 계십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황정음 씨. 자기 자랑도 참 귀엽게 하죠. 한 주간의 가요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뮤직웨이브 시간입니다. K-팝을 이끄는 3대 대형 기획사죠. SM, YG, JYP가 신인으로 자존심 대결에 나섰습니다. 먼저 도전장을 내민 팀은 SM의 레드벨벳입니다. 지난해 데뷔 후 1년 만에 내놓은 정규 1집 타이틀곡 덤덤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바보처럼 되는 귀여운 소녀를 그렸는데요. 무한도전과 쇼미더머니가 떡하니 자리 잡은 상황에서도 차트 상위권을 당당하게 차지했습니다. YG와 JYP의 신인 그룹은 등장한 시기는 같지만 음악 스타일뿐만 아니라 홍보 방식도 180도 정반대였습니다. 나온다 말만 많던 YG의 바로 그 신인 그룹 아이콘인데요. 이들은 재작년 한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YG 신인 그룹 자리를 놓고 지금의 위너에게 아깝게 진 당시 B팀이죠. 멤버 바비는 쇼미더머니 3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BI는 양현석도 극찬한 작사 작곡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15일 데뷔 싱글 취향 저격을 내놓은 아이콘. 발표와 동시에 각종 차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제목처럼 팬들의 취향을 빵야 저격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월 앨범 절반이 담겨있는 하프 앨범, 11월에는 나머지 절반까지 망라한 풀 앨범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마치 농구 경기에서 워밍업을 하고 하프타임을 거쳐 종료 휘슬이 울리는 것처럼 아이콘의 여러 면모를 차근차근 공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다음 달 3일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 공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앨범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저희 아이콘의 음악을 무대를 통해 보여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힙합 음악을 토대로 한 YG와는 달리 JYP는 신인 밴드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6인조 데이식스인데요. 지난 7일이죠. 데뷔 음반 더 데이를 내놓았습니다. 타이틀곡 Congratulations는 다른 사람이 생긴 연인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을 축하한다는 반어법으로 전하는 노래입니다. 음반에 담긴 6곡 모두의 작사, 작곡에 데이식스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 홍보 방식도 눈에 띄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음악 프로그램 출연도 없이 홍대 인근에서 소규모 라이브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실력으로 먼저 인정받겠다, 이런 계산이겠죠. 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 힙합이 대세라고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랩은 남자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센 언니, 여성 래퍼들이 돌아왔습니다.
파격적인 디스와 언니들의 기 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언프리티 랩스타가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한 건데요. 올해는 윤미래와 싱크로율이 100%. 외모뿐 아니라 목소리와 출중한 실력까지 닮은 트루디. 노래도 되고 랩도 되는 카리스마 언니 기름이, 원더걸스의 유빈과 시스타의 효린 같은 아이돌까지 그야말로 랩 좀 하는 언니들의 피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이 붙었습니다. 또 지난 시즌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래퍼 제시는 최근 진짜 사나이 여군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신곡 센 언니로 가요계에 컴백했습니다. 이미지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마음은 되게 여립니다. 그래서 눈물도 솔직히 되게 많고 상처도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서. 자, 이번 주 가온 차트의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무한도전과 쇼미더머니, 여전히 이 둘의 강세 속에서 걸그룹 레드벨벳이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레드벨벳의 정규 1집 타이틀곡 덤덤이 2위를 기록한 건데요. 박명수와 아이유의 레옹은 여전히 1위, 송민호의 겁도 3위를 지켰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역주행의 저력, 소녀시대의 라이언하트는 이번 주에도 한 계단 또 올라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K-팝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모든 게 감사해. 내 종교를 떠나서 6년 전부터 이 꼬맹이를 이용하려 했던 악덕 대표님들조차 날 구원해준 지금. 오늘 무비앤스타는 영화 서부전선입니다. 제목만 보면 치열한 전쟁 영화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버지와 아들뻘 되는 남북한 군인들의 우정을 담고 있는데요. 1952년의 서부전선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25 전쟁의 극적인 휴전 3일 전, 그저 농사만 짓고 살아온 남북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영장 나왔습니다. 네? 장남복 씨? 지금 내가 내일 모레 화환갑인데 뭔 군대요? 가시죠. 조국이 부르고 있습니다. 불러도 너무 늦게 부른 조국의 부름, 40줄의 말단 사병으로 입대라니요. 여기서 싸그리 전멸했었잖요. 여기서 전멸했었잖요. 쫄병가 군기. 왠지 짠하죠. 한편 북에서는 한창 꽃다운 나이에 영장을 받아든 소년이 있습니다. 아들 7에 개운해를 혼자 살았는데 불쌍한 우리 어머니 혼자 두고. 고향에 혼자 남을 어머니 생각에 흐르는 눈물도 잠시. 박동아! 제369 단거부대 기관 총사주! 야야야, 지도해주라. 버스합의 중대를 짚으시오. 너도처럼 질문하는 거 있나다. 오자마자 군기 바짝, 격기에 혼비백산. 전선은 어린 영광이 생각했던 곳보다 훨씬 더 살벌한 곳입니다. 막동아, 땅을 버리고 도망가면 총살. 첩첩산중, 전멸한 군대에서 홀로 남은 영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피하 운명을 가를 군사 1급 기밀작전 문서다. 남북에게도 큰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반드시 전달하도록. 너무나 막중한 비밀 문서의 전달이 남북의 손에 달렸는데요. 어디 가봤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어째 불안합니다. 아, 미치겠네. 그런데
국군의 비밀 문서는 우연히 영광의 손에 들어갑니다. 비문 잃어버리면 총살이야. 저이 개. 전쟁이고 뭐고 내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게 생긴 두 남자. 비문! 내가 아직 학생이야요. 난 핵도도 못 땡겼었다. 언덕 내놔. 북쪽전에 뻘개 새끼야. 아닙니다. 남쪽 왔습니다. 남쪽의 비밀 문서를 들고 금이 환양을 꿈꾸는 영광. 비밀 문서 없인 고향 땅을 못 밟는 남복. 두 남자의 귀향 작전은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까요? 코믹과 감동, 이 어울리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 서부전선. 제작 기간부터 공을 들인 두 가지의 비밀 병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비문 내놔. 죽여보라. 평생 못 찾을 거이니. 영화 서부전선은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기다리는 여성 관객들이 많습니다. 두 연기파 배우 설경구와 여진구란 의외의 만남 때문인데요. 공동경비구역 JSA, 그리고 웰컴 투 동막골 이후 오랜만에 남북한 군인들의 우정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내고 있는 서부전선. 군제대도 까마득한 설경구,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여진구. 이거 밀라고 그랬던 거죠? 두 사람의 군인 연기가 기대되는 이유죠. 이민군 같이 생겼는데 국방군입니다. 계급도 잘 몰라요. 늙은 사병. 무슨 일이 있어도 탱크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진짜 군인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경구, 여진구. 일명 구구 커플의 만남은 설경구 씨의 강력한 추천 때문이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촬영장에서도 여진구 씨를 살뜰히 챙겼다고요? 저는 여배우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저희 현장에 여배우가 없어가지고. 너무 곱게 생겼잖아요. 성이 여시라 여배우. 근데 저는 이번 현장에서는 되게 좋았던 게 선배님이나 뭐 스텝 형, 뭐 감독님도 그렇고 저를 되게 여배우라고 네, 해주셔가지고 되게 내가 예쁨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두 남자의 의외의 케미만큼이나 이 영화가 또 하나 공을 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감나는 전쟁 장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현장감. 꽤 오랜 동안 준비를 했고 폭탄이 뻥뻥 터지는 촬영 현장은 배우들이 진짜 전쟁에 온 듯 현장감 100%입니다. 또 스케일이 큰 폭파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을 빌렸습니다. 배경에 크로마키를 세우고 모션 컨트롤 카메라란 최첨단 장비로 정확한 동선을 계산해 촬영하는 방법인데요. 진짜 같죠? 또 영화에서 큰 활약을 하는 탱크는 설계에만 무려 3개월. 여기에 제작 기간 2개월. 제작비도 1억 5천만 원이나 들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의 탱크입니다. 탱크가 위압감이 있잖아요. 소리도 크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탱크의 내부 세트도 마치 진짜 같았다고요. 탱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그 내부가 이렇게 좁더라고요. 노래! 제목만 봐서는 딱 전쟁 영화. 하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휴머니즘이 묻어나는 영화. 6.25 전쟁 중 각자의 무사귀환을 위해 위험한 동행길에 오른 두 남자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화 서부전선이었습니다. 다음은 한류 배우 권상우 씨의 연기 변신이 주목되는 영화입니다. 어느덧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권상우 씨. 이제 액션과 멜로는 접고 본격 육아 연기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영화 탐정 더 비기닝에서 확인합니다. 다음 따사겠습니다. 한때 경찰을 꿈꿨지만 체력 미달로 평범한 만화방 주인이 되어야 했던 대만.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현재 관할 형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누명 쓴 것 같아. 내가 직접 수사해서 빼내야겠어. 동네 개가 죽었니? 네가 경찰이냐고. 그냥 애들게. 하지만 현실은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빠듯한 스케줄인데요. 내 최대의 미제사님 카페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야. 우는 자식도 아버지의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나 봅니다. 서로 힘을 합치는 게 어때요? 인간이 똥파리야 무슨 힘을 합쳐 이 새끼야! 하지만 카리스마 형사 노태수에겐 어림도 없는 소리. 추리소설 몇 권 읽고 나서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까불니 마이 자식아. 셜록 홈즈를 꿈꾸는 대만의 열정이 어디 그렇게 쉽게 식을 리가요. 결국 그 열정에 어영부영. 어느새 형사 태수 옆에는 대만이 파트너 마냥 딱 붙어있게 됐네요. 형사입니다. 남편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요. 사실 전에 중국 갔는데? 일어나. 처음부터 삐걱대는 두 사람. 그러던 중 두 번째 살인 사건이 이들 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족적도 없고 찜은 없고 죽은 사람이 진짜 둘 뿐일까요? 야 어디가? 기저귀 깜빡해서 빨리 사올게요. 오는 거 아니야? 만화책방 주인과 형사의 비공식 합동수사. 과연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함정 더 비기닝입니다. 올가을에는 유독 남남 커플들이 관객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죠. 거칠고 투박한 듯하지만 코믹한 궁합이 강점인데요. 가을에는 역시 로맨스란 공식이 살짝 지겹다면 진한 사나이들의 우정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연예가 소식, 오늘도 통TV 연예를 통해 확인해 보셨나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힙합의 대표 주자 3명을 뮤직비디오로 만나봅니다. 힙합으로 첫 공중파 1위를 했던 드렁큰 타이거, 여자 힙합 뮤지션 1세대인 윤미래, 대중적인 힙합으로 히트를 친 에픽하이까지 지금 바로 감상해 보시죠. 끝없는 경계 속에 나는 우정 속에 터지는 게 품에 눈물 조이는 내 목에 텅빈 밤 위에 불러보는 슬픈 노래 내 손에 깊은 술들 속에 친구 잔에 비워긴 여자가 들리게 You bring it back 힙합은 나의 수수 where you at right here 이제 내가 시간은 홀로 난 13살 내 살색은 짙은 갈색 음악은 색깔을 몰라 파란불을 알려줘 난 음악을 인도해 서로의 기대요 외로움을 위로해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기회 마이크폰을 잡은 난 어느새 You can fly 눈을 뜨면 맞는 아침 똑같은 방향뿐인 삶의 나침반 만만한 세상에 쉽게 무릎 꿇고 쉴 새 없이 신세 타령만 아련한 얘 기분 좋던 가련한 두 팔로 화려 나에게로